자, 오늘은 툴바, 툴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쪽 카운터, 그리고 그리드 넛지,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툴바부터 볼 텐데요. 여기 음악이 있죠. 이 버튼은 싱글 줌 모드인데 한 번 딱 쓰고 다시 지금 이쪽 보시면 스마트 툴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F678 67을 누르던지 F7 78을 누르던지 이렇게 따닥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 툴바가 활성화가 되고요. 싱글 줌 같은 경우는 이제 F5번을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만큼 이렇게 지정해주고 떼주면 다시 스마트 툴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일반 줌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확대만 되는 거죠. 이렇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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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네. 보통은 싱글 줌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다음에 이쪽 이제 트림 도구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음악 편집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박자에 맞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밑에 T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임 시프트라 그래서 타임 컴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압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더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할 때 쓰는 기능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음악이 좀 늘어나는 그런 기능입니다. 스크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트랜스포트 모드에서도 한번 제가 셋업 모드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편집할 때 들으면서 편집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이고요. 루프 같은 경우는 음악을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이제 편집에 의한 거고 여기서 이제 루프를 이용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잡고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밑에 이 화살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루프를 길게 늘려서 쓰실 때 뭐 유용한 기능이겠죠. 네. 셀렉터 툴 볼게요. 셀렉터는 이거는 뭐 편집도 안 되고 그냥 위치만 갖다 놓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고 네, 뭐 이런 기능입니다. 네, 다른 기능은 없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 갖다 대길 때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고 F8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버 툴이죠. 잡고 움직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편집할 때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이제 분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서 음악을 요만큼 이 상태에서 이제 단축키로 잘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잡고 빼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부분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옮기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위에 이렇게 눌러주셔도 스마트 툴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일단 여기는 F5, F6, F7, F8 그리고 F9를 누르면 이제 스크럽이 활성화되는데 이것도 이제 모니터링에 따라서 이런 기능인데 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F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고요. 포물선 커브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통은 프리 커브를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때는 사실 플러그인을 사용해도 되는데 중간중간 소리가 깨질 때가 있어요. 디지털 노이즈가. 예를 들어 여기 디지털 노이즈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치면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줌 토글 한번 보겠습니다. 줌 토글 같은 경우는 토글은 이제 똑딱이 스위치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보드 E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되게 커졌죠. 키우는 겁니다. 화면을. 그래서 뭐 편집하기 편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 요만큼을 확대하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하면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언 스트롤 탭인데 이거는 이제 음악 편집할 때 많이 쓰는 사실 편집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쓰지는 않지만 초보자 분들이 이제 편하게 쓰시기 편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탭을 누르게 되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파형에 딱 그 다음 큰 파형이 있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 편집을 잘 못하시는 초보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리고 확대를 하지 않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아주 정확하진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큰 파형이 있는 데서 이렇게 걸려지게 됩니다. 탭 버튼을 누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 빼고 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영된 미디 편집, 이 미디 쪽 내가 원하는 미디 편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디팅 시 오토메이션 동반, 이걸 빼면 빼버리면 옮겼을 때 오토메이션이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쵸? 근데 다시 되돌리기 해서 다시 언두 해서 보여드릴게요.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보이시죠? 볼륨 값입니다. 더 내려볼게요. 볼륨이 이 구간의 볼륨이 따라가게 되죠. 이걸 빼면 오토메이션은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디오 편집하시는 분들이라면 활성화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타임라인과 에디트 선택 영역 링크, 타임라인
에디트 선택 영역. 이렇게 하면 이쪽, 그쵸? 타임라인과 에디트 선택 영역, 링크 빼볼게요. 안 따라가죠? 그쵸?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켜주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영역을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트랙과 에디트 선택 영역 링크 빼게 되면 이쪽 지금 오디오 6번이 하얗게 불 들어와 있죠. 다른 트랙을 찍었을 때도 오디오 6에 하얀 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시켜주면 내가 찍는 트랙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불빛이 밝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는 활성화를 4개를 활성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설션이 플레이백을 따름, 이건 저번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걸 쓰지 않는 이유는 단축키 중에서 P 버튼 옆에 버튼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음악을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빼놓고 해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딜레이 없이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빼고 쓰고 있어요. 음악 듣다가 중간중간에 음악을 선곡하는 작업이나 편집할 때 이걸 켜놓게 되면 스페이스 바를 2번씩 눌러야 돼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빼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버튼은 이제 활성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툴에 관련된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카운터 쪽 볼게요. 바, 비트,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미디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겠죠. 분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편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고, 타임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쪽에서 많이 쓰시겠죠. 피트 프레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샘플 같은 경우도 뭐 잘 쓰실, 이 2개 같은 경우는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브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과 서브 해서 하나는 바비트, 하나는 타임코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기능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찝었을 때 여기 시작점, 끝점, 길이 2분 42초 4프레임 이라는 거 줄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은 커서, 지금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템포 120 템포, 그리고 이쪽은 오디오 파형이 나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 그림은 세션 데이터 온라인 상태, 지금은 비활성화 오프라인인 상태고 온라인 상태가 되면 빨간색으로 됩니다. 그 딜레이 같은 경우도 뭐 딜레이 보정해주는 뭐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SM 이거는 이제 솔로 뮤트 이 기능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 쪽입니다. 편집 시 미디 노트 플레이, 편집할 때 미디 노트를 이제 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 온오프가 되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그리드에 따라서 아니면 박에 따라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초기 노트 길이, 그리고 이쪽은 이제 벨로시티인데 제가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 길이만큼 되지만 그냥 한번 마우스 딱 찍었을 때 나오는 길이가 있어요. 이 길이를 이제 초기 노트 길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벨로시티, 소리의 세기, 음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찍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키가 나오죠. F4. 그리고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는 빼고 놓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격자가 나타나게 되죠. 눈금이 보이고 안 보이고 되는 거고, 그리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기능이고요. 넛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편집할 때 가끔 쓰는 기능인데, 오디오 편집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디오 교재 쪽에서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파일이 1번 안녕하세요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했을 때 1번 하고 퍼즈라고 해서 잠깐 숨 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1초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500ms이잖아요. 이 간격을 1초를 떼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지금 1초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넛지 500ms로 움직이게 돼요. 이쪽 트랜스포트 이쪽은,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트 한번 볼게요. 이쪽은 동기화하는 부분인데, 뭐 요즘에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거의 이쪽은 뭐 방송국 쪽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 기기하고 동기화 할 때 쓰는 부분인데, 집에서는 쓰실 일 없을 겁니다. 보통 큰 곳 가시면 알아서 동기화 싱크가 맞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거나 아니면 다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갈게요. 이쪽은 멈춤, 스탑, 플레이, 레코드, 그 다음에 이쪽은 맨 처음, 그 다음에 뒤로 감기, 앞으로 감기, 그 다음 맨 끝으로. 여기 네모칸 두 개는 인풋 모니터링, 이쪽은 레코딩입니다. 레코딩 같은 거 하실 때 레코드 암 눌러주시고 이걸 눌러주시고 플레이를 누르면 레코딩이 됩니다. 이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트랜스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확장된 트랜스포트는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